안녕하세요. 혼다코입니다. 3월 잘 보내셨나요? 이제 벌써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이제 화목한 가정이 주는 그 화목한 가정이었을 때 아이들에게 끼치는 그런 영향 같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공부도 중요하고 공부 스킬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바꾸었을 때 태도만 바꾸었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좀 주어지는 그런 일들보다는 학부모님께서 좀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참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겠지만 그 와중에 제가 또 무언가 한 소리를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참 듣기 싫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무조건 수용하고 들으라는 뜻은 아니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분명히 오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더라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리고 그 기질을 만들어낸 가정의 환경들이 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좀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맞구나. 성적이 전부는 아니구나.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화목이란 단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저는 굉장히 화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게 느껴질 때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님과 이제 서로 간에 존중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정말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웃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웃음이라는 게 여유가 있다라는 뜻인데 돈이 많아서 여유롭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에 대화를 주고받을 때 농담을 해도 괜찮고 누군가가 좀 어리숙하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집안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화목하다라는 것을 뭐 정확히 제가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보통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요즘 전업주부로 계시는 가정을 많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만큼 사실 좀 개인 생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인 생활이 만만하진 않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학교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기 나와요. 어떻게 보면.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참 여러 곳에 치이다가 오거든요. 힘들거든요. 학원에서도 치이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치이고 참 여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죠.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런데 이제 집에까지 가서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집의 분위기가 안 좋다거나 집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이들의 정서 쪽에 참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냐? 그런 거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부모님의 감정을 100%다 드러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아이들에게 좀 완만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둥글게 들어갈 수 있게끔 어른으로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아이들 정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성적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아이들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인내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우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한번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못 올라오고 막 그대로 막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가정 환경에서 오는 그러한 성장들이 필요한데 거기를 좀 그런 부분을 좀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목한 것에 대해서 좀 저는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전부가 아니죠. 공부를 뭐 잘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공부 잘하든 못하든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쉬울 때가 많아요. 성적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이들이 한 번씩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보면은 분명히 예의 바르고 부모님을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은 부모님께 너무 지나치게 막대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뭐 그래서 공부를 뭐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저희 우리 가족을 좀 존중해 줄 수 있고 가족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나중에 사회화가 되었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가정을 이룰 거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다 보면은 누군가의 부모님이 될 건데 이렇게 좀 가족을 좀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루는 가정이 건강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편견일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9등급제 기준으로 4등급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이가 참 밝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참 멋있는 분이셨고, 이게 최선을 다한 결과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적이 정말 최선을 다한 결과이긴 하거든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적을 받고 결국 대학을 선택을 했는데, 대학을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저랑 연락을 한 번씩 주고받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잘 살고 있구나. 멋있는 선택들을 하고 있구나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저는 부모님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게 성적을 그냥 너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너가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시험 기간이 놀지 않도록 네가 노력해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정한 그 선이 있었고 부모님이 정한 그 선을 아이가 넘지 않도록 그리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집안에 그 성적으로 인해서 막 싸우거나 아이들한테 소리치시거나 막 그런 것도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집안인데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 공부를 좀 아쉬운 결과를 가지고 대학을 갔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구나. 지금 그 친구는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 번씩 그래서 저한테 기프티콘도 보내주는 친구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면 놀아 라고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공부 말고 지금 다른 걸 하고 있는 학생들은 예외예요. 근데 지금 할 게 공부밖에 없는 친구들은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시험 기간이니까 열심히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나온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쨌거나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가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건강한 생각이 필요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게 저는 친구에게도 분명히 배울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 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서가 안정이 되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선택을 할 때 있어서도 어른들의 의견도 금방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른들의 의견과 본인의 생각을 잘 융합해서 결론을 잘 지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서적인 안정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특히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른들이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많이 듣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 마음이 정말 아플 때가 뭐냐면 학부모님들께서 한 번씩 그게 좀 화가 나셔서 아마 하신 말씀이실 건데 그게 아이들한테 콱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네가 해서 뭐하냐? 성적도 낮은 애가 뭐하게? 이런 말들이 아이들한테 생각보다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상담하러 오는 아이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울고 집에 갑니다. 저랑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울어요. 아마 마음속에 팍 이렇게 안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님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고 이루어지길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혹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저는 아이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현실이 많이 가혹할 거예요. 현실이 굉장히 잔혹하고 힘들고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10대 아이들한테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불안한 것을 유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소망의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우리 딸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게 저는 학생들한테 나중에
원하는 직업을 찾거나 원하는 학과를 찾으려고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길을 찾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을 찾을 때는 아이들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부모님이 분명히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서서 다 도와주라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부모님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너는 뭘 잘한다. 너는 뭘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쪽 생각은 어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맡겨버리는 학부모님들께서 계시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있을 4월과 5월에는 조금 소망이 담겨 있는 말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은 그럼 학생들 눈치를 봐야 합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됩니까? 말을 다 들어줘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무관심한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으로서 자녀로서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킬 건 지키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극단적인 것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 관심 아니면 무관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아이들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도와줘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른들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무관심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생각보다 무관심한 학부모님께서 되게 많으세요. 그냥 너 학원만 가. 이렇게 해서 학원만 보내시고 우리 아이가 뭘 잘하고 있고 뭘 어려워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를 하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어떤 대학을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계를 유지할 때 참 어려우실 거예요.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어떨 때 기다려줘야 되고 어떨 때 끌어당겨줘야 되고 참 어려울 텐데 아이들한테는 일단 관심 가지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 5월 이제 가정의 달 곧 앞두고 있을 텐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아이들 입장에서는 첫 고등학교 시험이 이제 곧 있으면 4월 달에 시작이 될 거잖아요. 아이들 진짜 긴장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아이들이 좀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만드시는 가정 환경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해봤으니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께 존경을 표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타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